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춥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턴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코끝에 닿는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권 보이는 곳 많은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0.9도, 안동 영하 3도, 김천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낮아 춥겠는데요. 특히 내일까지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최고 13도 안팎 예상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어제 우리 지역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울릉도에는 올해 첫눈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영상권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15도 선 회복해 평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평년 이맘때 기온 이어지며 쌀쌀하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이례적으로 육지에 태풍이 도달하지 않으면서 대풍이 예상됐습니다만 수확기 농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름 폭염과 가을 폭우가 겹치는 기후변화로 수확이 예년보다 보름 이상 늦어지고 농작물 품질도 떨어졌는데요. 현실이 된 기후변화, 우리 농업에도 이를 감안한 기술 개발과 품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주렁주렁 탐스런 사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예년보다 보름 이상 늦어진 건데 착색이 그만큼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야 착색이 잘 되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옆구리가 터진 사과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올해 처음 있는 일이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름 폭염으로 껍질이 얇아진 상태에서 가을 폭우로 수분을 빨아들여 껍질이 터진 겁니다. 좀 일찍 터진 거는 곰팡이가 지금 다 썰어가지고 탄저가 지금 걸린 상태고 늦게 터진 것도 지금 가로로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진다. 벼베기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10월에 90% 이상 벼베기가 끝났어야 하지만 가을철 잦은 비로 콤바인 투입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특히 쌀 수급 균형을 이루려는 대의에 따라 올해 가루쌀 재배가 크게 늘었는데 가루쌀의 경우 도복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루쌀 재배 단지는 벼가 모두 쓰러져 장판 같다고 입을 모읍니다. 농작업의 어려움은 두 배 이상이 가중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벼의 색택이 나빠지고 또 미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물에 잠긴 볏짚이 썩으면서 볏짚을 수거해 조사료로 사용하는 축산 농가도 비상입니다. 농업이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농업인분들도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다양한 지원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여름 폭염, 이어진 가을 폭우, 기승을 부린 병해충까지 농업 대전환을 서두르고 농작물 재해 보험의 세분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올가을 들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상북도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 나섰습니다. 폭설에 대비해 제설제 1,800여 톤과 제설 장비 3,900여 대를 확보했고 고립 위험이 있는 사당마을에 대해선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 일제 점검에도 나섭니다. 특히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과 안부 전화로 특별 관리하고 한파 쉼터 5,000여 곳도 지정해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 대구시 의회로부터 행정통합에 관한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대구시가 합리성과 민주성을 갖추지 못한 채 통합 추진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지역 기초의원들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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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대구시가 주최한 구군 설명회는 근거가 부족한 홍보의 자리였다면서 대구시가 군사작전하듯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이 되게 되면 인구는 2.5배, GRDP는 8배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 하니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지 않고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작게 봤습니다. 일방적으로 대구 경북에만 이점을 주는 법안을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찬성할 것이란 기대는 지난번 정부가 큰 기대를 걸었다가 실패를 맛본 부산 엑스포 유치 계획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추진에 합리성과 민주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통합의 모습을 제시하되 시간을 두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대구시장은 너무 일방적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주민의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다음 달 대구시 의회에 행정통합 동의안을 제출해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북도의회와는 달리 대구시 의회에서는 눈에 띄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없어 또다시 거수기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시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김성조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김성조 의원은 경상북도의 포항 홀대가 상당했다며 통합될 경우 대구 중심의 행정으로 포항의 국책사업 추진이 더욱 힘을 잃게 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 출신 정치인이 통합시장에 계속 당선돼 경북시군의 인구 감소와 농어촌 학교의 폐교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포항 시민의 여론 수렴과 주민 투표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의 가정집과 상가가 밀집한 주택가에 업소를 차리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코앞에는 어린이집까지 있었는데요. 운영업주와 종업원 외에 성매수 남성도 6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가정집과 상가가 밀집한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작은 공원 옆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30대 남성 2명은 이 바로 앞 편의점 건물 3층에 성매매 업소를 차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종업원 10여 명을 두고 성매매를 알선한 걸로 드러났는데 영업은 낮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한 11시쯤 거진 오픈을 해서 뭐 새벽까지 하는 데도 있고 하원할 때도 뭐 2, 3시 되면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도 막 앞에 들락날락거리고 막. 손님을 등급별로 관리하며 마치 회사처럼 체계적으로 영업했습니다. 업주는 단속을 피하려고 신분증과 월급 명세서 등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고 입구에 달린 CCTV로 얼굴까지 확인한 뒤에 성매수 남성을 받았는데 이게 다 증거로 남았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성매수 남성만 62명입니다. 주민들은 동네에서 성매매는 상상도 못했다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래 애들도 많은데 진짜 걱정이에요. 6시만 돼도 이제 해가 저무는데 많이 불안하고. 경찰은 업주 2명과 여성 종업원 6명, 성매수 남성 등 모두 7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3억 5천여만 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손혜민입니다. 포항시가 다음 달 20일까지 포항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가족, 지인을 동반한 대리 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불법 환전,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흥해읍 일대인데요. 이곳 주민들은 재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지진이라는 재난을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지역의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수년간 지진 이재민들이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흥해 실내체육관. 아픔이 서려 있는 이곳이 유치원 어린이들의 운동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연막탄이 피어오르는 상황에서 장애물을 통과하고 안전모를 쓰고 친구와 힘을 모아 커다란 박스를 굴리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해보는 현장입니다. 친구들이 집이 흔들릴 때는 식탁이나 책상 아래에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고 있다가 지진을 겪은 흥이읍 주민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알차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틀간 열린 안전운동회에는 1,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몰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에 대한 문화를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더 안전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안전운동회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 지난달 27일에는 지진을 견뎌낸 포항 흥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마당극이 펼쳐졌습니다. 지진의 흔들리는 삶과 완파냐 반파냐, 현실성 없는 대책에 항의하는 주민들, 그리고 지진을 이겨낸 흥해 주민들의 모습을 그려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벽이고 천장이고 다 갈라져가 이 수리해야 집에 들어가는데 이 정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니 아직도 이 딱 완파냐 반파냐 그래서 멈춘다인겨.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지진이 난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이곳 포항시 흥해읍 주민들은 지진이라는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지역의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기준 경북의 외국인 주민 수가 11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3천여 명, 13%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외국인 주민은 경산이 2만 1,832명, 경주 2만 1,050명, 포항 1만 2,895명 순이었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25.5%, 태국 15.4%, 중국 1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외국인 주민이 경북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된 만큼 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이민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문화관 1918 옛 경주역에서 겨울 포장마차 축제를 진행합니다. 축제에는 11개 음식 부스와 경주 법주 등 지역 대표 주류 업체들이 운영하는 포차 광장과 포차 라운지가 마련됩니다. 또 다양한 라이트쇼가 마련되고 스포츠 댄스 챌린지와 음악 퀴즈, 신청곡 재생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포항과 영덕의 소방관이 적극적인 구급 활동으로 1계급 특진했습니다. 포항 기계 119 안전센터 심주영 소방장은 심장이 멈춘 환자를 5차례 구조해 소방청 주최 2024년 생명보호 구급 대상에서 우수 구급대원으로 선정돼 이번에 특별 승진했습니다. 영덕소방서 김희종 소방장도 중증 외상 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해 3차례 트라우마 세이버를 받아 소방위로 1계급 특별 승진했습니다. 경주시가 오늘부터 24시간 민원 상담을 지원하는 챗봇 서비스 바로봇을 운영합니다. 바로봇은 경주의 관광과 교통정보, 보건복지 등 8개 분야 250여 개 항목에 대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답변을 제공합니다. 한편 경주시 바로콜센터에선 4명의 상담사가 민원 전화 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만여 건의 민원을 상담했습니다. 영덕군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시장 폐기물 전용 마대의 규격을 기존 80kg에서 20kg으로 변경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그동안 80kg의 무거운 시장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유발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영덕군은 또 종합소매업체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10리터 크기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29일까지 지역 1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시설물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구조물 안전성, 누전 차단기 설치와 가스 누출 차단기 설치, 소화시설 확보 여부 등입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성동시장 내 200여 개 점포의 노후 전선을 교체했고 중앙시장의 소방 펌프 등을 개선했습니다. 대구 지역 대입 전문기관의 대구 경북 대학별 정시 지원 가능 점수가 발표됐습니다. 송원 학원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 약학
계열은 국어와 수학, 탐구 합산 300점 만점에 273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상위권 학과는 인문계 228점 이상, 자연계는 231점 이상이 됩니다. 대구 경북 중상위권 학과는 인문계 210점 이상, 자연계 204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중위권 학과는 인문계 191점 이상, 자연계는 189점을 넘겨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코끝에 닿는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권 보이는 곳 많은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0.9도, 안동 영하 3도, 김천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낮아 춥겠는데요. 특히 내일까지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최고 13도 안팎 예상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어제 우리 지역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울릉도에는 올해 첫눈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영상권 보이겠고요. 낮에도 최고 15도 선까지 올라 평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0.9도, 고령은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3도, 고령도 1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3도, 봉화는 영하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2도, 봉화는 11도 전망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출발해 낮에는 13도 예상되고요. 오늘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평년 이맘때 기온 이어지며 계속해서 쌀쌀하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